나는 주식과 코인 투자로 7억 원을 잃은 유튜버 무한배터리다. 사실 이 말을 꺼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. 7억 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다. 그것은 내가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, 그리고 미래를 위한 희망 그 자체였다. 그 금액을 잃었을 때 나는 경제적인 손실을 넘어서 내 삶을 잃은 듯한 기분이었다. 2020년 주식시장이 내게 준 것은 절망뿐이었다.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의 가능성을 발견했다. 내 실패가 나만의 고통이 아니며 누군가에게는 희망이나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. 처음엔 그저 내 고통을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. 나는 그렇게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 목소리에 공감했다. 하지만 나의 삶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다. 그 그림자는 내가 정보 요원으로서 살아온 과거에서 시작되었다. 내 직업은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었고 그 일은 언제나 비밀 속에서 이루어졌다. 내가 하는 일이 종종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었고 때로는 영화를 방불케 하는 상황들에 처했다. 나는 늘 긴장 속에서 숨을 죽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많은 위험을 감수했다. 때로는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야 했다. 각종 첩보를 수집 분석하고 간첩을 미행하고 감시하며 테러를 예방하고 조사하는 등 내가 해온 일들은 무수히 많다. 내 직업은 내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결국 그 직업이 내 개인적인 삶인 유튜브와 충돌하는 순간이 왔다. 내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직에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지만 결국 그 사실이 조직에 알려진 것이다. 그 일로 나는 감찰을 받게 되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. 유튜브를 하면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기에 내가 무한배터리임을 부인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. 나는 솔직하게 그리고 남자답게 내가 무한배터리임을 인정했다. 그동안 유튜브를 하며 나는 구독자들에게 말해왔다. 유튜브 하는 걸 회사가 알게 되면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유튜버가 될 거라고. 사실 유튜브가 걸린 날 사직서를 내고 그만두고 싶었다. 그런데 공무원 특성상 감찰 조사 중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. 감찰 조사에 따른 징계를 받고 징계가 확정되어야만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. 그렇게 감찰 조사부터 징계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흘렀다. 그동안 나는 유튜브의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유튜브 활동을 하지 않았다. 내가 유튜버라는 사실이 조직에 알려진 이 사건은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다. 내가 속한 조직은 내 유튜브 활동을 용납할 수 없었고 나는 직업을 유지하려면 유튜브를 그만둬야 했다. 나는 이 두 가지 중 무엇이든 하나만 선택해야 했다. 감찰 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정보 요원과 유튜버로서의 삶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과 유튜버로서의 가능성과 불확실성 사이에서 아무런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. 그냥 1년만 휴직해보라는 선배와 지인들의 권유도 있었지만 어차피 휴직 기간 동안 유튜브를 할 수 없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. 휴직은 선택의 1년 유예일 뿐이었다. 그렇게 퇴직과 휴직 그리고 유튜브를 두고 수없이 많은 불면의 밤을 보냈다. 그 속에서 나는 오직 한 가지 질문에만 집중했다.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?
내 직업은 적절한 보상을 주었지만 나에게 큰 책임을 요구하기도 했다. 그 책임은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제약이 되었다. 그래서 내가 선택한 길은 결국 내 직업을 내려놓는 것이었다. 정보 요원으로서 삶을 버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자유를 선택했다.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린 순간이었다. 사직서를 제출한 그 순간, 안정적인 삶과 국가의 보장 속에서 살던 나의 일상은 완전히 사라졌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를 선택했다. 이 자유가 곧 유튜브인 것은 아니다. 여기서 자유란 단지 시간적 물질적인 자유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. 퇴직 후 나는 전기자전거를 구입해 배달일을 시작했다.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배달일을 하면서 나는 오히려 그 속에서 자유를 되새기게 되었다. 고된 일상 속에서도 나는 자유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. 왜냐면 이제 나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. 차가운 바람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릴 때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. 이 길이 내가 선택한 길이야. 그 길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며 나는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. 때로는 너무 지쳐서 멈추고 싶을 때도 있었다. 그러나 그 순간마다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일어났다. 그것은 내가 그동안 버리고 살았던 자유라는 가치가 내게 찾아온 것이었다. 배달 일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.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고 그때 나는 깨달았다. 우리가 겪는 고통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. 고통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. 매일 저녁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다.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야. 비록 힘들고 고달프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라서 후회하지 않아. 그리고 그 순간마다 나는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. 그 강함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정신의 강함이었다. 이제 나는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믿고 내가 선택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것이다. 내 실패와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나는 앞으로도 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싶다. 내가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길을 걸어오면서 나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. 그리고 그 자유는 내가 선택한 대가이자 내가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이다.